자, 이번 시간에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으로 보면 회사 4001번에 회사 만들었죠. 그리고 거래처 원장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래처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즉 기본적으로 계정 과목들은 일반적인 회사에서 쓸만한 것들은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우리 회사에서 뭔가를 하나를 만들고 싶다, 또는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럴 때 이제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전체의 화면 구성을 보면 왼쪽이 계정 체계라고 되어 있고 당좌 자산, 재고 자산 이렇게 누르니까 오른쪽 화면이 이 자산의 순서부터 배열이 되도록 되어 있죠. 이렇게 당좌 자산 또는 뭐 자본금 누르면 자본금부터, 그리고 코드의 번호까지는 다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즉 계정 체계가 어떻게 생겨 있는가만 봐두시면 되죠. 즉 자산 여기 있는 항목들은 지금 당장 시작하자마자 다 암기할 수 없죠. 이제 곧바로 당좌 자산부터 다 배우게 될 거니까 나중에 보셔도 되고, 일단 자산, 부채, 자본이 배열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수익, 비용 순서로 돼 있다. 즉 재무상태표 계정이 위에 배열이 돼 있고 손익계산서 계정이 밑에 배열이 돼 있구나 정도만 봐두시면 돼요. 그리고 각 계정 전체의 큰 이름을 선택하면 그것들 속에 뭐가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하나씩 공부하러 갈 거예요. 코드 체계는 이렇게 돼 있구나 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보면 색깔이 빨간색이 있고 검정색이 있는데 빨간색은 중요하니까 웬만하면 고치지 말란 얘기입니다. 검정색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 쓰고 싶으면 그냥 이런 빈자리에다가 쓰라는 거예요.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 근데 우리 회사에서 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빈자리가 제일 빠른 게 얘네,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만들고 싶은 계정 과목이 자산이냐, 부채냐, 자본이냐, 수익이냐, 비용이냐, 또 영업의 비용이냐, 이렇게 누르고 나서 그것 중에서 빈자리를 찾아서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비었네, 또는 뭐 이렇게 빈자리 아무데나 막 찾아서 제일 꼭대기부터 비어있는 것 중에 빠른 걸 막 쓰는 게 아니라,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주로 이쪽은 새로 만들 게 거의 없고요. 우리 회사가 이런 비용 중에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 뭔가 하나를 만들고 싶다, 우리 회사에서만 특별하게 있는 어떤 비용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냥 쭉 번호가 900번 사이만 사용하면 되니까 요 자리 있죠. 그래서 요 자리에 커서를 놓고 그냥 우리 회사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우리 회사만 이렇게 직접 만드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제 검정색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빨강색은 중요하단 말이지. 이 계정 과목이라는 코드는 이걸, 이 번호 하나를 가지고, 즉 이 자산, 부채, 자본 코드 하나를 가지고 내가 이걸 사용하면 이게 어디로 갈 거냐, 이거는 재무상태표로 갈 것이다, 저기 있는 비용을 선택을 하면 이거는 손익계산서로 갈 것이다, 이렇게 위치가 서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쓰면 안 되는 거지. 이게 되셨죠? 자, 거기다가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더 중요하니까 웬만하면 고치지 말아라. 이것들은 빈자리를 찾아 쓰거나 직접 고쳐도 되죠. 이 빨강색을, 검정색을 고칠 때는 그냥 컷을 갖다 바로 내면 고쳐진다고 했어요. 아까 보셨잖아. 근데 빨간색은 중요하니까 웬만하면 고칠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기어코 고쳐야 되겠다, 그게 출제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거를 한번 고쳐볼게요. 여기에 보면 998번 빨간색이죠. 커서가 여기 안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커서가 들어가잖아요. 바로 고치면 되지. 바로 이렇게 바로. 그런데 이런 것들은 커서가 안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귀엽고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커서를 놓고 여기든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즉 키보드의 컨트롤 키 있죠, CTRL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꾹 누른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누르고 그 다음에 키보드의 F2 키를 누르시면 돼요. 자, 눌러볼게요.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F2, 그럼 여기가 하얘졌죠. 컨트롤 F2 이렇게. 이게 출제되는 거는 뭐 거의 흔하지 않은데, 내가 만약에 이것을 고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 컨트롤 F2라는 기능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일단 아주 특수한 기능이기 때문에 제가
암기하라고 하는 키는 딱 두 개였잖아요. F2키 도움말, F5키 삭제. 일반적인 기능이고 여기처럼 아주 특수한 경우면 여기다가 컨트롤을 붙이고 나서 그 다음에 모르겠는데 그냥 F1 눌러봐. 안 돼? 그럼 F2 눌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부러 뭐 꼭 암기할 건 아니야. 일단 특수하기 때문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F1 눌러보고 안 되면 F2를 누르면 되지. 되셨죠? 안 되면 F3을 누르는 거야. 뭔가는 걸릴 거야. 이게 이제 빨강색의 계정 과목을 고치는 방법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기능은 여기다가 커서를 놓고 내가 저기 꼭대기로 올라가고 싶고 어떤 걸 찾고 싶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몇 번을 찾고 싶다 그럼 101번 번호로 알면 곧바로 101번을 움직여요. 811번을 가고 싶으면 811번을 누르면 곧바로 움직여. 이런 기능까지 봐두시면 되겠고, 이름을 찾고 싶다. 나중에는 이제 코드 번호도 암기하셔야 되겠지만 내가 뭐 외상 매출금을 찾고 싶은데 외상 매출금이 뭔지를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다 알아요. 외상 매출금은 당좌 자산이고 이 속에 여기쯤에 있는데 그리고 외상 매입금을 못 찾겠다. 그리고 외상 매입금이 부채인 정도는 부채인지는 알아야 되겠지. 유동부채고 그 다음에 여기 있구나. 그런데 진짜 아무것도 몰라. 근데 내가 외상 매출금을 찾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컷을 놓고요. 여기 보면 코드 있죠. 코드를 딱 누르면 창이 뜨면서 내가 알고 싶은 게 뭐라고? 외상 매입 방금 저기지? 매출금이라고 치고 엔터를 쳐봐요. 다음 찾기를 누르거나 자, 다음 찾기 눌렀더니 곧바로 찾아지죠. 뭐 이름을 다 모른다. 그냥 외상까지밖에 모른다. 그러면 두 자리만 치고 다음 찾기 누르면 전체 이름 중에 외상이 들어가 있는 데만 커서가 다 이렇게 돌아다녀요. 외상 이렇게. 즉 이 방식은 이름을 조금 아는데 그게 몇 번인지를 알고 싶을 때는 저기 위에 여기 코드 눌러가지고 커서 여기다 놓고 코드 눌러서 찾으면 된다 라는 기능까지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격이라는 게 있는데 성격은 이 계정 과목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보니까 현금은 그냥 일반이라고 돼 있고 예금이니까 예금이라고 돼 있고 뭐 우리가 이런 거 건드릴 거 아니에요. 이건 유가증권이구나. 다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이 차감이에요. 차감. 다른 거 다 상식선으로 알 수 있는 거니까 예금이니까 예금이라고 돼 있겠지. 아니면 일반이라고 돼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 가보면 뭐 이런 것들은 인건비라고 돼 있고 이건 다 경비라고 돼 있구나. 다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얘기죠. 좀 올라가 볼게요. 그런데 이제 상식적이 아닌 게 있어. 중요해요. 자, 얘는 차감이란 얘기예요. 차감. 뺀다는 얘기죠. 얘도 차감. 뺀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름이 똑같은 게 있어요. 같은 이름이 여러 개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원래. 그죠? 근데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하는 거라서 같은 이름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 잘 보니까 성격이 차감이라고 돼 있고 바로 밑에가 윗번호가 관계가 돼 있다고 돼 있네요. 예, 마찬가지로 받으러음의 바로 밑에 번호가 차감인데 받으러음 번호가 돼 있어. 자, 이렇게 생긴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202번 눌러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될 게 차감하는 얘가 있는데, 자, 얘도 봐보니까 차감 있죠? 차감 있죠? 이름이 똑같잖아, 얘하고. 그럼 사람이라면 이걸 써야 되냐, 이걸 써야 되냐라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 차감이라는 게 뭐냐? 얘도 빼겠다는 얘기예요. 누구 밑에서 빼냐? 자, 202번이 걸려있죠? 요거 밑에서. 자, 이 차감은 이거 밑에서. 즉, 우리 이제 교재에 있는 거를 하나만 보면서 설명할게요. 여러분 교재 75페이지를 보면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걸 작업을 할 텐데, 자, 잘 볼게요. 이걸 입력할 때 이걸 입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는 현금이라는 이름을 써서 찾고 금액을 치면 돼요. 얘는 당좌 예금이라는 이름을 찾고 치면 돼. 그런데 얘가 문제인 거지. 대손 충당금이라고 치고 입력을 하면 되는데 대손 충당금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이름이 여러 개가 나와. 그럼 누구를 써야 되느냐? 이 대손 충당금은 즉 지금 여기 보셨듯이 이 외상 매출금이라는 것에 바로 밑에 붙어 가지고 숫자 표시가 어떻게 됐나 잘 봤더니 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죠? 자, 얘도 보니까 800 밑에 바짝 붙어 갖고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차량에 보니까 감가상각 누계액 있죠? 똑같은 이름이 또 있잖아. 그죠? 보니까 요거 밑에 붙어서 빼고 있더란 말이지.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이름은 대손 충당금이라는 이름이지만 요걸 입력할 때는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 요거 밑에 붙어서 빼주는 형태의 번호를 써야 돼. 그러니까 얘가 아까 108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바로 밑에 붙어가지고 109번인데 관계가 108번입니다라고 돼 있는 애를 써야 되는 거고, 이 바드럼이라는 애는 바로 밑에 붙어 있어가지고 관계가 110번 바드럼입니다라고 돼 있는 걸 써야 지금 이 그림처럼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방금처럼 108번 눌러서 외상 매출금의 바로 밑에 있는 요 이름을 쓸 때는 이름이 여러 개가 보일 텐데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요거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밑에 번호 109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109번. 그 다음에 지금 여기처럼 바드럼의 대전충당금은 여기에 바로 밑에 있는 요 번호를 쓰면 얘가 이거 밑에 붙어서 빼주겠다. 즉 관계가 110번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그림의 형태로 만들려면 이거는 얘 바로 밑에 있는 번호, 이거는 얘 바로 밑에 있는 번호, 그 다음에 여기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의 감가상각 누계,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가 있는데 여기다가 208번을 쳐볼게요. 차량 밑에 있는 감가상각 누계는 이 번호를 써야 이것이 이거 밑에서 빼주는 관계에 있다. 그 다음에 비품도 이 번호를 써야 이것이 이거 밑에 붙어가지고 빼준다.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성격이 뭔지 잘 모르셔도 되는데 아까 봤던 외상 매출금의 밑에 있는 이런 대손 충당금이 뭔지는 나중에 이제 배우게 돼요. 뭐길래 제가 밑에 붙어서 바짝 붙어서 뺄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 쓰는 이 이름은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 바로 밑에 붙어 있는 번호라고 보시면 돼. 예? 관계가 얘랑 걸려 있으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냥 바로 밑에 번호를 써야 된다. 바로 밑에 번호. 그래야 지금 그림처럼 재무상태표처럼 바짝 밑에 붙어서 이렇게 빼는 형태로 그려지는구나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관계라는 뜻이에요. 얘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다. 그리고 오른쪽 화면은 이쪽에서 이제 다 뭐 고치시면 되는 거니까 고치시고